우리 지역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된 라스트 포원이란 그룹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주는 자연스럽게 비보이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설 연휴를 맞이하는 풍경도 남달랐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바로 그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DJ 땡, drop the beat, yo! 첫 번째 비보이! 비보이의 중심지 전주. 해마다 설 연휴 전날이면 전주에서 이들의 흥겨운 파티가 열립니다. 40초밖에 없습니다, 40초. 전주 청소년 문화집에서 열리는 설맞이 힙합 파티. 전주에서 이게 거의 10년 이상 명절마다 이어지는 행사로 전주 댄서들 전부 다 명절이 되면 이제 타지에서 다 모여와가지고 다 같이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화려한 기교와 날렵한 몸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비보이.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보이의 이미지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90kg의 몸매가 돋보이는 이원기 씨인데요. 명절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 행사 자체가 뭐 1등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명절 때 진짜 윷놀이 하는 것처럼 저희 댄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온몸으로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다른 비보이들과 달리 이원기 씨는 주로 손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관심과 눈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데요. 전주 비보이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명이셔서 되게 댄서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멘트 될 것 같은데 바로 8강 마지막 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DJ 땡, drop the beat! 뿌뿌뿌! 예! 100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 선발된 비보이들은 본격적인 3대3 배틀을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비보이 다이버! 이원기 씨도 무난히 본선에 진출해 거침없이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이날 이원기 씨는 8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처음부터 1등을 목표로 참가한 대회가 아니어서인지 그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습니다. 일단 그냥 너무 재밌고요. 저는 저보다 일단 제자들 하는 모습에 너무 행복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냥 되게 훈훈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참가를 해가지고 모두에게 큰 웃음을 줬습니다. 반짝이 옷 입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요란해졌을 때가 있어요. 그게 명절 파티의 묘미예요, 사실. 그러니까 막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 나가서 선생님이나 실장님인데 막 준비를 해서 뭐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8강에 만난 그 팀은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들에 비해 여유도 넘치는데요. 참가자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그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제가 찍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진이 제가 누군가 카메라에 담겼을 때 그 모습이 평생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감사함도 알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물을 해주고자, 이제 사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사진을 못 찍혀요. 가장 또 큰 이유는. 그래서 저는 참가자 모두를 찍었거든요. 한 명씩 이제. 비보이 문화가 길거리 문화에서 세계적인 문화로 정착하기까지 사람들의 편견과 자신과의 싸움을 수없이 넘어선 이들에게는 남다른 유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그맨을 꿈꿨던 소년 이원기.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축구와 태권도에 두루두루 소질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일찍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학교를 옮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소년 이원기는 어떻게 해서 이 비보이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소년은 촉망받는 태권도 꿈나무로 지역의 기대주이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체중 감량을 지속하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들이 태권도 선수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흔히 말하는 백과 돈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간 친구가, 제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는데 되게 큰 옷과 막 꽁지머리 염색을 하고 신발 바지 뒷면에는 압정을 받고 왔는데 너 그게 모습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유를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운동장 한가운데서 손을 짚고 멋지지도 않은 그 완성적인 동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토마스라는 동작을 반 바퀴 정도 하고 땅에 뚝 떨어졌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아직까지 춤을 추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한 달도 못 돼서 춤을 그만두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춤을 추고 있는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독학으로 춤을 배운 이원기 씨. 그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건 우체부 아저씨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춤을 추는데 어린 나이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려운 기술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머리를 대고 막 스핀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싶은데 헬멧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뭐 돈도 없고 맨머리로 막 하니까 거의 막 고름이 나오고 막 피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체부 아저씨 하이바를 훔쳐가지고 제가 그걸로 헤드스핀을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거의 연습을 한 건데 그 우체부 아저씨가 항상 저희 삼촌동을 도셨는데 어느 날 제가 막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니까 다가오셔가지고 사실 너가 훔친 거 안다. 하지만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네가 다치지 않을까. 이거 평평하지도 않은데 이 동그란 걸로 돌면 내가 생각해도 위험하다. 그 아저씨의 그 배려랑 마음이 아직도 감사하고 저는 그 웃음이나 얼굴 그 아저씨의 막 리액션 아직도 생각나요. 춤에 관심이 없고 비보이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라스트 포원이란 그룹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2005년 비보이 월드컵이라 불리는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의 비보이를 세상에 알린 그룹입니다. 이원기 씨의 인생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라스트 포원. 비보이 1세대 팀으로 비보이계의 전설과도 같은 이 팀의 멤버가 된다는 건 모든 비보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지역의 후배들을 끌어주기 위한 선배들의 배려로 라스트 포원 주니어 팀 멤버로 활동하게 된 이원기 씨. 그러나 모든 고생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라는 게 너무 커서 저희가 항상 가려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들이 이기는 게 목표였죠. 그 상황에 또 그 매니지먼트 소속이었는데 라스폰이 멤버가 많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개편이라고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시스템을 적용하신 거죠. 개편이라는 시스템을. 한 달에 뭔가 발전적이지 못한 친구들은 짐 싸서 전주로 내려가라. 근데 그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살아남으려고 미친 듯이 하는데도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항상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다 보니까 야, 너 내려갈 바에 우리 그냥 같이 해볼 때까지 해보고 같이 내려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비보이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세계 대회예요. 그 한국 예선전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저희가 그때 딱 올라간 거죠. 서울 팀들도 다 떨어지는데 라스트 매스가 올라갔어요. 근데 첫 판이 라스트 4원이에요. 여기서 배틀을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누구는 저희가 이겼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저희가 잘한 거죠. 근데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모티브가 다 형들이에요. 존경하던 댄서도 다 형들이었고, 그래서 여기 10명이 여기 10명의 성향이랑 비슷해요. 따라해요. 쉽게 말해서 난 저 형 너무 좋아 존경해. 그래서 스타일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배틀을 잘해도. 그래서 이제 그때가 너무나 파장이 되고 논란이 돼서 형들도 회사도 얘네들 더 성장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 이후로 몇 개월 후에 라스트 4원에 전원 합류가 돼서 그 전까지는 라스트 4원 팀복을 입어도 뭔가 제 옷 같지 않았는데, 라스트 4원 멤버가 된 후로 뭐 대회 때건 공연 때건 잘 때건 연습할 때건 그 팀복을 입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냥 티쪼가리 하나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자부심이고 막 성취감이고 행복감이고 그랬거든요. 진짜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것만 입고 살았어요. 악으로 버티며 매일 10시간 이상을 춤만 췄다는 이원기 씨.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직한 장르가 바로 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를 악물었고 결국 서울에 올라간 지 2년 만에 라스트 4원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때의 일입니다. 유로 2008 당시 독일에서 2달 동안 공연을 선보일 만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아낌없이 즐기고 땀 흘린 그의 20대. 세계 20여 개국을 다니며 온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관객이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섰는데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옛날에 내가 장수나 장군이 된 것처럼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고 선포하는 느낌이었어요. 저 끝까지 안 보이고 깃발만 안 들었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내가 어쩌다가 우체부 아저씨 아이바 훔쳐가지고 춤췄던 코찌질이가 30만 명 앞에서 유럽에서 춤을 추는구나. 그것도 월드컵 무대에서. 진짜 막 눈물 났어요 그때. 울컥울컥 거려가지고. 청춘을 함께한 이름 라스트 4원. 화려한 무대 위의 시간. 그러나 그 이면엔 물론 아픔도 있었는데요. 끊이질 않는 부상이 무엇보다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시도 몸을 편히 놔둘 수 없는 비보이들의 숙명. 춤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춤 때문에 가장 큰 위기와 마주하기도 했는데요. 이원기 씨 역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시련을 춤 때문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극장에서 하는 작품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깨를 크게 다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서울에서 대회 열리면 10게임 한 8개는 우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다쳤을 때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해요, 진짜. 어깨가 땅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주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를.
그 누구보다 오래 꿈을 키우고 노력한 그였기에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진단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는데요. 그런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건 병원 책자에서 본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러진 날개로 나는 법을 배워라. 누구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힘들었나 본데 그걸 보고 머리가 벙 찐 거예요. 아, 부러진 날개로 나는 법을 배워라? 나 할 수 있을까? 나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든 거죠. 뭔가 도전의식 같은 거. 그리고 희망이 좀 생겼어요. 그 말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고 저는 진짜 그 말 때문에 다시 춤추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악착같이 재활을 하고 해서 팔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리티라는 이원기 씨만의 기술. 비보이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이원기 씨만의 기술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독자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창조한 이원기 씨.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가장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춤을 추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어깨를 다쳐가지고 거의 다 오른손으로 못하게 돼요. 유격도 안 나오고 근력도 빠지고 이제 뭐 운동 범위가 너무나 줄어드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왔죠. 왜 되는 것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안 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지쳐갈 때쯤 해보니까 예를 들어 팔로 짚어야 될 거는 저는 다른 곳으로 짚는 거예요. 이제 손등이라든지 이제 안 쓰는 신체들을 바라보게 되고 제가 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만의 공간이 이만큼이 있었다면 다치고 나서 이만큼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을 보다 보니까 이 안이 너무나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철학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찾게 돼서 제 것이 생기는 거죠. 오리지널리티가. 진짜 이제 남들 안 하는 거.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아니고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더라가 이제 저한테 그때 당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닉네임도 리티인데 리는 패밀리 네임의 리고요. 이원기. 그리고 이제 TY는 오리지널 리티 할 때 LITY 마지막에 리티에 LITY에서 TY가 붙어서 리티인데 이원기만의 오리지널 리티라는 그런 함축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비보이 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전주 그랑프리. 지난 2014년 이원기 씨와 멤버들은 이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도 멤버들도 시종일관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바로 함께 서지 못한 한 멤버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우 형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회가 또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인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명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공백이 또 큰 거죠. 왜냐면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그렇듯이 전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거를 메꾸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왜냐면 10대 10, 10명이 자기 역할로서 축구처럼 싸우는 그런 이제 대회여서 배틀이라고 하죠. 비보이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삼는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안 나가기로 했어요. 안 나가기로 하다가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그래도 우리 나가보지 않을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 신우 형이 과연 우리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 나가야겠다. 멤버들도 그래 나가자. 네가 안 되면 뭐 잇몸으로 해보자. 한번 우리 뭔가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줘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마음 섰어요. 아, 우승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애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형 생각해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남은 사람들 보여주자. 진짜 그 마음이 사람들한테도 보였나 봐요. 저희 기운이. 그래서 그 대회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됐죠. 소수 인원으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10명이었는데 저희는 뭐 6명, 7명 이 정도로 우승을 한다는 게 10대 7 축구랑 똑같아요. 뭐 10대 6 축구. 근데 이제 그걸 다 극복하고 우승을 했는데 다른 거보단 저희가 뭐 잘났다나 뭐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빨이 빠졌잖아요, 사실. 근데 다 떠나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형한테 우리 보고 있지? 잘 봐줘, 응원해줘. 이런 마음이 가장 컸고 막상 이제 4강 가고 결승 가고 하니까 그 우승을 그냥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우리가 뭐 받아서 행복해지겠다보다는 그냥 우승해서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멤버들 모두가 그 마음이어가지고 다 그런 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춤과 함께한 이원기 씨. 그런 그가 작년 6월에 마지막 무대를 선보이고 라스트 포원과는 작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보다 더 널리 전주의 명성을 알리고 한국의 비보의 계보를 이을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그의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둘둘 사이드에서 춤에 열정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릴 적 꿈을 보는 이원기 씨. 라스트 포원이 너무나 대단한 팀이지만 라스트 포원보다 더 대단한 팀을 만들고 제자를 양성하고 싶어요. 꼭. 춤을 나쁘게만 보고 길거리 문화로 치부하던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북의 멤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비보이를 알린 영향이 큰데요. 특히 그들은 춤과 전주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공연으로 전주의 지명을 드높인 공을 인정받아 전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는 춤추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막 처벌당하고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는 시선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요. 저희 때는 춤추면 되게 불량한 학생이구나. 야 하지 마. 집에서도 말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대중매체에서 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춤 오디션 이런 것들이 아이돌들이 너무 막 부각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조차도 내 아이가 저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다 아이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혹은 멋있는 댄서. 부모님들도 직접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 심지어 조금 말썽을 부리는 아이조차도 밖에서 이제 놔두는 것보다 여기서 조금 뭔가 진취적으로 배우고 몸 쓰고 운동하고 되게 같이 어울리는 거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고 같이 오시거든요. 라스트 포원의 그룹 이름을 그대로 딴 광장도 전주시 한복판에 자리했기도 한데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길을 걸어온 이원기 씨. 고향에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이곳을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또는 제 후배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제 팀을 바친 10년만큼 30에서 40은 그렇게 후배 양성을 하고 싶어요. 똑같은 마인드로. 힘든 상황들로 중간에 꿈을 포기한 동료들은 무대 위에 자신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춤을 추며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이원기 씨.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전주 비보이 문화의 한 축을 새롭게 담당할 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Security.